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화용 언어 능력이 좋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보았더니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 이지쌤이에요.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우리 아이의 화용 언어 능력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가 언어 발달이 조금 늦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는데 뭔가가 하나 마음에 걸린다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화용 언어 능력이죠. 제가 오늘 화용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비단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화용 언어 능력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사용하는 사회적인 언어 기술을 말해요. 즉, 아이가 단어를 많이 알고 일련의 문법 요소를 갖추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능력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얼마나 잘 적절하게 펼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화용 언어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작용과 사회성,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용 언어 능력이 발달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가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가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으로 집어넣어 줬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 그래서 화용 언어가 좋으면 아이가 나를 대화할 때 배려해 준다는 느낌이 들고 또 내 감정이나 상황을 반응해 주고 이렇게 인식해 준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이가 내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대화에서 나를 맞춰준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같은 편인 것 같은 느낌, 대화 상황에서 공감이 되는 느낌, 호감이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은 단순하게 말을 잘 한다만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 화용 언어 능력이 가장 많이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화용 언어는 의미론이나 통사론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화를 할 때 막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도 또 아직 어려서 문법 규칙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화용 능력이 좋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저 이지쌤에게 상담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이지쌤, 우리 아이가 평소에 보면 말이 진짜 많거든요. 하루 종일 쫑알대는데 뭔가 화용 언어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해요. 아니, 저 정도나 말을 할 수 있으면 엄마인 제 말도 웬만큼 알아들을 수가 있을 텐데 제 말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혹시 언어 치료가 되나요?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이가 말이 많더라도 엄마를 자신의 영역에 집어넣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자신의 영역에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와 노는 상황에서 화용 언어가 좋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대화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됩니다. 한 영역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집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자주 보는 지인과의 상황이 될 것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유치원, 학교 친구들이 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체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너와 나, 이렇게 두 명의 소집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용 언어는 사회성과 관련이 높은데 아이가 단체도 아니고 현재 둘 사이의 대화에서부터 상대방을 내 범위 안에 집어넣지 않아요. 둘 사이의 대화, 이게 화용 언어의 첫 시작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 안에 집어넣지 못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보다 큰 단체 생활에서의 적절한 대화나 소통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화용 언어 능력이 좋다고 느낀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 안에 잘 집어넣는다 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저를 자신의 영역 안에 잘 집어넣어주고 또 제 영역에도 기꺼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나이 든 어른이 된 분들 있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와, 이분은 화용 언어 능력이 참 좋다고 느낀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스몰 토크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센터에서 어머님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선 제가 바쁘지 않은지,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면 몇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물론 이지쌤이 언어치료사이다 보니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목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는 목적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본인의 목적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잘 주고받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본인의 목적이 끝나면 이야기를 끝내는 분도 계시고 또 목적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상대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저에게 관심도 갖고 또 저와의 대화 자체로 즐거움도 얻고 뭔가를 얻고만 가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둘이 같은 영역 안에서 같이 즐겁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서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대화가 목적성을 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목적 달성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목적 달성의 기능을 가진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도 있지만 아무 목적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고요.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은 한 영역 안에서 우리 둘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보다 편안하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 둘 간에 좋은 사회적 교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화용 언어가 좀 좋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또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일상에서 하는 평소의 대화가 주로 목적 달성을 위한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굳이 뭘 달성하지 않아도 서로 기분 좋을 만한 대화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용 언어 능력이 좋은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다 자세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1번,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적절하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나요? 2번, 아이가 비슷한 종류의 말, 즉 매번 하는 말만 하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수 있나요? 3번, 우리 아이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하나요? 만약 아니오가 나온다면 우리 아이에게 아니오라고 답한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우리 아이가 일상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집에 놀러온 아이의 친구 엄마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대화를 할 기회를 주시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는 이웃, 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인사를 시켜보기, 식당 갔을 때 아이에게 주문하도록 시켜보기, 또 집에서만이 아니라 산책을 하거나 어디 다른 데를 나가서도 대화를 해본다든지 등등. 두 번째가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아이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유도해 주세요. 이지야, 우리 엄마하고 지금까지 옥토논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이야기해보자. 브래드 이발소 이야기해볼까? 그리지 레밍스 이야기해볼까? 한번 골라봐봐. 이지야, 우리 이제 공룡놀이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방놀이도 한번 해보자. 엄마 지금 너무 배고파서 이지가 요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조금씩 넓혀주시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너무 관심이 없는, 엄마만 원하는 이야기로 바로 바꿔버리려고 한다면 아이가 잘 응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더 대화를 다양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아이가 응하지 않으면 김이 빠지죠. 그래서 조금씩 아이가 선호하는 것에서 약간만 다른 것들로 다양성을 넓혀가며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겹쳐가 봅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질문이 많지 않다면 궁금할 상황, 물어볼 만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질문을 할 상황을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첫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것이나 자극을 주기. 새 장난감을 사왔을 때 엄마가 먼저 다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질문이나 말도 없이 다 뜯어버리게 하지 마시고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가 먼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일부러 틀리거나 다 주지 말고 기다리기. 아이가 사과 주스를 달라고 하는데 오렌지 주스를 준다든지, 아이가 이런 로봇 세트를 꺼내달라고 했는데 몇 개의 부품이나 구성품은 빼고 준다든지 등등.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거 사과 주스 맞아? 엄마 이거 팔 하나 어디 있어? 이런 질문부터 아이가 천천히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영역에 엄마를 집어넣는 첫걸음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지쌤 지금 우리 아이는 질문은커녕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럼 대답하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엄마 말을 들었으면 꼭 아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화용 언어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과 화용 언어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인 성향은 물론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아이에게 꾸준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아이의 영역에 들어간, 그리고 아이가 나의 영역으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만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